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업종별 베스트 마케팅 분석을 함께하게 될 서다혜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 방역 수칙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촬영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 그리고 제조업 대표님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고객과 소비자가 되어보시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마켓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국을 놀러 온 외국인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에 목이 말라서 맥주를 마셔야겠다라고 하는 외국인이 이 마트 안을 들어갔습니다. 이 마트 안에는 맥주의 종류가 다음과 같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이트, 카스, 오비, 카스프레시, 맥스 병맥주로, 하이트도 병맥주로 있네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어떤 맥주를 고르셨을까요? 네, 편하게 댓글로 답변을 주셔도 되고요. 네, 지금 제가 듣는 바로는 보시니까 많은 분들이 카스의 병맥주를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마트 안에서 맥주를 산다라고 하면 카스의 병맥주를 골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평상시에 카스를 좋아합니다. 이곳에 보이는 이 맥주를 외국인 2명은 과연 어떤 걸 샀었을까요? 네, 이 외국인 2명은 그 마트에서 어떠한 브랜드의 맥주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즉, 목이 말라서 맥주를 구매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온 소비자나 고객도 우리 마트에 들어와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혹은 원하는 제품이 없다라고 했었을 땐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같이 경험하면서 운영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놀러 온 이 외국인 2명이 우리 슈퍼마켓 안에서 맥주를 소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라가 다르고 자신이 경험한 바 다른 외국인 2명이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맥주를 구매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저희는 당연히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나와 있는 맥주가 바로 수입 맥주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수입 맥주가 들어오게 된 계기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성을 체험하게 해주고 그동안에 막혀 있었던 기존의 맥주 시장의 시장성이 조금 더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바에 의해서 가장 좋았던 기억에 비례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교환하거나 소비를 하지 않으시나요?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중 가장 좋았던 제품을 찾게 되고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은 없을까? 라고 하는 고민으로 언제나 새로운 것들 혹은 지금보다 만족할 수 있는 제품에 훨씬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을 섭렵한 수입 맥주들 말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국내 브랜드의 맥주를 누구에게, 외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수입 맥주를 수입해서 판매하려다 보니 세금도 내야 되고 인건비도 더 들어가고 오히려 수입 맥주가 우리 마트에 있는 것보다 마진율이 훨씬 적은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운영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수입 맥주를 없앤다? 시음 행사를 한다? 사은품을 붙여서 수입 맥주의 소비 촉진을 일으킨다? 박리담회를 한다?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나라에 있는 브랜드를 외국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있다라면 훨씬 더 새로운 시장을 향해서 수익과 그리고 다양성을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차별성이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보시는 맥주 레이블입니다. 앞에는 제주 백록담이라고 되어 있고 또 앞에는 경복궁, 광화문. 이 많은 맥주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새로운 레이블로 여러분들의 시장에 나타났을까요? 이미 모 브랜드를 먹고 있는 고정 고객에게 새로운 맥주입니다 라는 새로운 대상을 가지고 이 제품이 나온 걸까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방문을 해서 관광을 하고 관광을 할 땐 새로운 것에 소비를 하고 이 나라의 비슷한 문화에 소비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맥주의 레이블을 이렇게 제주 백록담, 경복궁, 광화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역사 속에 있는 레이블로 한번 콜라보를 해보자. 그랬더니 이 맥주의 판매 데이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해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에 대한 타겟에 이 제품을 가진 판매 타겟은 정확하게 일치하였습니다. 새로운 것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내었던 그 아이디어는 사은품을 주고 1:1 행사를 붙이고 그리고 시음 행사를 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것들로 하여금 소비를 촉진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즉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원을 흥청망청 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새로운 차별성의 아이디어가 신선하게 재미로 결합하여 소비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현 트렌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라는 것을 함께 하려고 할 때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가장 큰 경험, 소비자는 응대받았던 서비스에 대한 가장 큰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소비를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는 전문용어로 이 의미를 CEM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즉, 소비자를 관리할 때는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 고객에 대한 경험 관리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차별성을 함께 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CEM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소비자의 경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에 보이는 이미지의 이 우유는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과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우유라고 하는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철분이 많은, 칼슘이 많은 건강한 우유. 우유는 먹어서 몸에 도움이 되는 우유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유 시장 역시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유에 대한 경험의 데이터 값이 나와 있을 겁니다. 10명을 가지고 우유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돌려봤습니다. 실제로 우유는 우리의 이미지와 우리의 인식 속엔 건강하고 칼슘과 철분이 많은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10명 중에 3명은 우유를 먹으면 장이 트러블이 일어나고 우유를 먹으면 비릿한 것 때문에 역겨워서 구토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10명의 소비자 중에 7명은 우유에 대해서 만족하지만 3명에 대해서는 우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7명의 우유에 대한 좋은 인식이 3명에 대한 우유를 먹지 못한 사람들의 이 소리가 우리에겐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이 마케팅을 통한 우유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였을 때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여 어떠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우유에 들어가 있는 철분과 칼슘의 중요도만으로 장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은 가루로 되어 있는 분유 형태의 성인용 우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틴, 단백질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품으로 장 트러블을 유발하지 않고 비릿한 우유 냄새를 유발하지 않은 제품으로 우유와 같은 역할로 소비자에게 다가갔더니 오히려 반응 역시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좋았던 이미지의 제품들 역시 생각해보면 디테일한 소비자의 세그먼트를 통해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단점 또한 우리가 역발상으로 시작한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분명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베이스는 CEM을 넘어서 Human Experience Management, HEM이라고 하는 이 확대성에 대해서 모든 대표님들은 꼭 키워드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품보다 모든 것들이 서비스에 의해서 고객들은 소비하고 그 마케팅에 의해서 고객들은 우리에게 만족한다. 앞에 보시면 대한민국 서비스의 기준점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 슬로건을 통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고객 꿈이 이어지는 공감 네트워크의 CS 경영을 앞장선 지 오래됐고요. 그리고 신평원에서는 공공기관의 고객 만족, 그리고 요즘 고객 서비스의 트렌드 자체는 진정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희의료원에서는 CS 3.0을 시작한 지 지금 수년차 되었는데 그에 맞는 꼭 슬로건이 꼭 맞는 진료, 꼭 맞는 감동, 경희의료원이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내걸었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는 마케팅엔 과연 어떠한 진정성이 들어가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작하는 마케팅엔 어떠한 트렌드가 함께 현존해 있나요? 매년 트렌드 코리아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감하며 소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트렌드 코리아의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소비의 공감이었습니다. 즉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해서만 만족하면 그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에 더불어서 그 제품과의 커뮤니케이션, 즉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공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같이 느꼈을 때 소비가 폭발한다라고 표현했죠. 2021년도 올해의 김난도 교수가 이야기하는 트렌드 코리아. 여기에 대한 키워드는 소비가 아니라 바로 문화였습니다. 문화 공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여러분들의 마케팅에는 함께 현존하고 있으신가요? 문화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고 어떻게 영업성과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2018년도 소비공감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70살의 방망래 할머니가 2만 원대의 저렴한 쿠션을 가지고 화장품 광고를 찍은 모습입니다. 예로부터 화장품 광고는 대한민국 연예인의 탑 모델들이 화장품 광고를 촬영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한 연예인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소비는 나도 저걸 바르면 저렇게 예뻐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표의 소비가 일어났다면 2018년도에는 70살의 할머니가 저렴한 제품의 쿠션을 써도 이 정도로 메이크업이 되네? 이 정도면 가성비템이네? 라고 하는 공감에서 일컫는 만족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제품이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런데 2021년도 마케팅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함께 가져가야 할 바로 이 네 글자. 바로 문화 공감입니다. 앞에 보시는 지금 이 사진 역시 문화 공감에서 일어나는 소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오랫동안 쳐다보십시오.
이 안에서 어떠한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소비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문화가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죠. 지금 이분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뭔가를 줍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걷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2021년도 트렌드 코리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문화 공감에서 트렌드인 이분들은 바로 조깅도 아닌, 쓰레기를 줍는 모습도 아닌 바로 플로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플로깅이란 현 신조어로 플로어, 줍다의 플로어와 조깅의 깅자가 결합되어 주우면서 조깅하는 크루, 즉 문화를 이루는 크루들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기에서 어떠한 소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다음과 같은 소비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지금 다 같이 끼고 있는 장갑, 그리고 함께 맞춘 크루티, 그리고 함께 신고 있는 신발. 제가 이 플로깅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소비 패턴이 기억이 납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체육대회가 있던 해에는 항상 오프라인 상점 앞에서 단체복 20% 할인에 대한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엔 여럿이서 모아서 함께 사서 할인해요 라고 하는 게 됐다면,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내가 함께 하고자 하는 좋아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곳에 문화가 형성이 되면 그 어떤 곳이든 소비가 일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소상공인 대표님들,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이 안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현 시대에 맞는 소비를 어떤 식으로 우리의 제품과 연관하여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으실까요? 저는 현재 뷰티 유통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뷰티 제품을 문화적으로 촉진을 시키기 위한 어떤 크루를 함께 이야기하겠죠. 즉, 제가 만약 저곳에 있다면, 제가 조깅을 하고 플로어를 하고 있는 저 크루라면 저는 저 안에서 화장품 제품인 선크림을 함께 소비하였을 겁니다. 이걸 보면서 현재 시대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소비자들로부터 제품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고객과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을 때 우리는 그 솔직한 평가를 형식이 아닌 양방향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든 대표님들이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 감동이 아닌 고객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소비 없는 문화 채널, 바로 온라인 속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함께 보고 있는 유땡땡, 그리고 앞에 보이는 파란색의 그곳,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수다를 떨고 있는 이 노란색 아이콘, 지금 여기 모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SNS 채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대표님들에게 여쭤보면, 대표님, 지금 저 노란색 카카오땡에서는 어떻게 문화를 만들었고 어떻게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면 뭐 다른 계열사들로 돈을 벌고 있죠? 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저희가 다른 것들로 인해서 분명 소비가 일컬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대에 맞는 그 첫 번째의 행보인 내가 철저한 마케팅으로 문화를 이루는, 즉 그 문화로서 사람들이 좋아하게 하는
한 방향에 우리만의 크루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5천만 국민이 핸드폰 안에 카카오땡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과연 카카오땡만 있는 이 그룹이 이것만 가지고 돈을 벌어야 했다? 과연 어떻게 돈을 벌게 되었을까요? 네, 회원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정보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저렴한 제품을 공유하고 좋은 제품을 경험하고 이런 모든 행위와 행동들이 다 소비로 촉진시켜지는 2021년도의 완벽한 문화 공감의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케팅 전략을 통한 우리 점포만의 나만의 활성화된 전략 방법을 아주 심도 있게 4단계로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심도 있는 4단계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고객의 경험 과정을 해부, 그리고 차별화된 경험을 디자인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하며 일관되고 통합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점포의 활성화된 전략 방법이라 말씀드립니다. 우리 점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그 회사의 대표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오직 그 회사에 만들어진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고객이 되어서 그 고객들로 하여금 불편한 점, 좋았던 점, 특별했던 점, 아쉬웠던 점을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전략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STT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발상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마케팅의 전략 내용보다는 지금 당장 모든 대표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아이디어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었던 프로세스를 1, 2, 3, 4단계로 나눠보시고 고객이 우리의 점포 혹은 우리의 온라인으로 오게 되는 경로를 다시 한번 보시고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직접 체험을 해서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주차하기까지 직접 모든 부분들을 경험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점포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경험 디자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장 잘 어울리는 대표님들은 프랜차이즈를 하고 계신 대표님들에게 가장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차별화된 경험, 똑같은 통신사를 갔는데 어떤 곳은 2층에 있고 어떤 곳은 1층에 있고 어떤 곳은 집으로 찾아옵니다. 즉 이런 다양한 경험에 대해서 모든 직원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고 왜 그게 좋았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CEM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공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봤더니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점이 불편하더라 라고 했었던 것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왜? 사람은 직접 경험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달랐던 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단지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보통 이런 사람들을 불만 고객이라고 단번에 일컫습니다. 내가 직접 고객의 경험 과정을 해부하고 직접 경험을 해보니 이건 불만 고객이 아니라 정말로 불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오는데 길이 좁아서 비가 오는 날은 오기 힘들었다. 오는데 여기보다 가격이 저렴한 곳을 지나칠 수 있었다. 여길 찾아오는데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 제품을 만나볼 수 있었다. 여길 오는데 다른 곳에 직원이 훨씬 더 친절한 서비스로 나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었다. 이 다양한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을 하고 있는 실제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지나치고 의리를 가지고 나를 찾아서 우리 제품을 사러 온 고객들에게 우리는 이런 불만을 토로하면 다 똑같죠 뭐 라고 하는 내가 합리적으로 정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단어들로 소비자들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간과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런 고객의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반영을 한다 싶었을 땐 이젠 우리의 점포에선 차별화됨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제가 모 기업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똑같은 프랜차이즈의 통신사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안에서 어떤 한 점포는 2층에 있고 어떤 한 점포는 1층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점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2층에 있어서 사람들이 올라오기도 싫어하고 잘 눈에는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점이 훨씬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강의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상생해야 되는데 그러면 2층에 있는 점포들은 모두가 다 살지 말라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차 싶더라고요. 그곳에서 있었던 고객 타겟층은 바로 10대 여성들. 10대 여성들에게 2층에 올라오는 것은 그렇게 큰 무리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층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하는 방법. 우리는 다이어트가 되는 몰이에요. 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이어트가 되는 2층 몰을 통해서 모든 제품들이 다이어트 제품으로 바뀌는 거죠. 즉, 누군가의 불편함이 우리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우리의 또 다른 차별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분명한 마케팅의 한 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을 함으로써 일관되고 통합된 경험을 한꺼번에 제공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성원이 나 혼자서 나는 이런 브랜드의 이런 직원이 될 거야를 나 혼자 고객에게 쌍방향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고 똑같은 차별성을 공유했었을 때 우리는 문화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될 2021년도 마케팅 키워드 3가지. 바로 유용성입니다. 모든 소비에는 유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언제고 그 사람에게 이 제품은 필요할 것이다. 즉, 사치품일 수 있지만 그 사치품 역시 언젠가는 비싼 제품으로 써보고 싶은 유용성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점포에 오는 혹은 우리 온라인에 방문하는 모든 소비자들 역시 유용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성입니다. 시간을 많이 걸리게 하지 않고 시간을 축소시키는 것도 소비자들은 한 가지 편리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성이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서 불필요한 단계를 줄여줬었을 때 소비자들은 공감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나의 불만을 지금 같이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빠르게 해결해 주려고 하구나. 라고 하는 점을 더욱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즉, 좋은 제품을 공감하면서 한 가지 더 얹어주는 것보다 이 사람의 불편함을 공감해주고 빠르게 해결해 줬었을 때 이에 대한 충성도는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성입니다. 문화를 일으킬 때는 감성이라고 하는 현 트렌드 키워드가 함께 공존해야 됩니다. 지금 코비드19로 인하여 우리가 국외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없어졌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국내의 관광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캠핑이나 글램핑,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여행이 굉장히 뜨고 있는 현실의 트렌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감성이라고 하는 키워드,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바닷가 앞에 모래사장밖에 없었던 그 바닷가는 이제는 차박을 할 수 있는 글램핑의 관광 명소가 되었고,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붕어빵 가게 아저씨는 붕어빵만 동네 아이들에게 팔았던 그 붕어빵이 이제 그 관광 명소에서 어떻게도 먹어볼 수 없는 따뜻한 붕어빵의 키워드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감성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사람의 공유를 함께 불러일으킴으로써 소비를 촉진시키고 문화를 형성시키고 소비의 문화의 일석이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앞에 이 두 브랜드를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한쪽은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한쪽은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죠. 이 두 기업을 비롯하여 우리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삼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 뭐가 있는지 같이 분석을 해보시는 겁니다. 즉, 삼성에서도 휴대폰,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노트북, 전자기기들을 함께하고 있고 애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 노트북, 맥북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브랜드는 각 시장에서 선두하는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어떻게 똑같은 제품을 파는데도 어떤 차별성이 있길래 이렇게 다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하나하나 세그먼트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애플이 가져다 주는 마케팅, 삼성이 가져다 주는 마케팅. 정말 차별적일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 두 브랜드의 차별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애플과 삼성의 가장 중요한 타겟층을 분석해 보면 삼성은 제품 기기에 대한 사용 연령층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주니어폰부터 시작해서 시니어폰, 그리고 젊은이들을 확 사로잡게끔 사용할 수 있는 LED가 큰 화면부터 접어지는 면까지 디자인의 면모도 새롭게 나타나고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는 브랜드죠. 그리고 애플은 똑같은 제품이 계속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언제나 일상과 라이프를 함께 공유하는 카메라와 물건 인식 서비스들을 주로 이야기하며 음악 서비스의 다채로운 일상의 특별한 점을 당신에게 고퀄리티로 다가간다라고 하는 이런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계속 광고하곤 합니다. 두 브랜드가 보는 세그먼트의 가장 큰 타겟층.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애플에서 가져오는 시장성의 타겟층은 신규 고객의 창출보다 기존 고객에 대한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차별적으로 다가왔다. 삼성은 충성 고객보다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글로벌 진출이 훨씬 더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타겟층인 것 같아. 이 두 브랜드를 비교했을 때 애플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소비자층들은 애플의 브랜드에서 타 브랜드로 줄곧 바뀌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인 즉슨 내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로 하여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의 이어폰, 에그텍, 애플워치, 다양한 종류를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들, 즉 당신은 이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하여금 저 제품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에 기존 고객의 이탈성을 거의 제로화시킨 케이스죠. 하지만 삼성은 새롭게 유입되는 다양한 시장층을 전역적으로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이 시장들을 다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느껴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애플의 스토어샵은
똑같은 스토어샵이지만 굉장히 처음부터 센세이션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본 스토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애플이라고 하는 이 시장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을 우리가 스토어샵에 가서 체험을 한다? 상상이나 해볼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이 스토어 안에서는 모든 제품들이 이렇게 스탠드로 다 세워져 있습니다. 왜 세워져 있냐? 소비자들이 직접 이 제품을 터치하여 만져서 사용해야지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경영 철학입니다. 즉, 우리 제품을 바로 사지 마세요. 체험해 보세요. 이것 역시 문화에서 비롯된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삼성도 한번 볼까요? 저희 삼성에서는 가장 잘하는 마케팅. 내가 정한 갤럭시 땡, 갤럭시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우리가 정한 타겟층으로 여기 보이는 N사의 귀여운 이모티콘을 함께 콜라보하여 그 시대의 타겟층을 저격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가 이 마케팅을 어떻게 타겟층을 조금 더 분석해서 그 타겟층에 맞게 어떤 제품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생각이 실현이 되고 그 실현이 모든 소비자들로 하여금 적중이 되어서 소비로 촉진될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기업도 같이 한번 볼까요? 한쪽은 배달의 민족, 한쪽은 요기요. 이 두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똑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까요? 즉, 이 아이디어는 마케팅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브랜드를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두 어플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주문을 해보고, 그런데 같은 배달업체잖아요. 같은 배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나오더라고요. 왜 나왔을까요? 저는 고객 경험 회부 전략을 똑같이 썼기 때문입니다. 배달의 민족의 첫 화면과 요기요의 첫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은 리뷰가 소비자들의 확신을 얻고 주문량이 거대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매일매일 요식업에 종사하는 바쁜 사장님들로 하여금 다양한 교육 서비스 사례를 이렇게 카툰식으로 그 채널창 안으로 이렇게 넣어놓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소비와 촉진으로 같이 일으켜준다라고 하는 배달의 민족의 B2B 마케팅이라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B2B 마케팅이 전략적이었을 때 B2C는 자연스럽게 상승 효과가 나온다는 것도 일석이조로 확인될 수 있었던 바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요기요의 브랜드는 제품을 보니 실사를 가지고 많이 활용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아이콘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요기요는 실제 음식 사진을 많이 올려놓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주문을 해보니까 배달의 민족은 1인 제품을 구매를 했었을 때 똑같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민족은 저렴했지만 요기요는 3인분 이상을 시켰을 때 더 저렴하고 쿠폰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똑같은 배달업 서비스는 1인을 타겟으로 한, 즉 혼자 사는 고객층, 싱글 고객층을 위한 배달 앱 서비스로 특화가 된다면 훨씬 더 자기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상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요기요의 배달 앱은 어떤 식으로 컨셉화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마케팅화할 수 있을까? 다 같이 주문하자.
가족이 함께 주문하고 3명 이상 주문하면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하는 컨셉의 커스터마이징을 함께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전략으로 이 브랜드가 확실히 배달앱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이 두 브랜드가 함께 잘 되면 함께 좋지 않을까요? 고객 경험 관리의 프로세스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4단계의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고객의 경험 과정을 꼭 다시 한번 해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브랜드가 차별화된 브랜드로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동안 클레임과 컴플레인으로 작용되었던 모든 소비자들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 아이디어를 우리는 마케팅 전략으로 어떻게 풀어볼지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고객이 줬던 그 컴플레인과 클레임을 피드백을 통해서 반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즉 CM과 HM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객의 피드백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공감된 부분을 장점화시키고 장점화된 부분을 마케팅으로 커스터마이징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점포에, 우리 몰에, 우리 사업 분야에 일관되고 차별화된 통합적인 경험을 많은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큰 문화 공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케팅은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한 나만의 시장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 다 똑같은 전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전구는 A라고 하는 곳에서 사왔고 저 끝에 있는 전구는 Z라고 하는 곳에서 사왔습니다. 허나 대표님, 이 A라고 하는 전구는 저희 집 화장실에 쓰일 거고요. 이 Z라고 하는 전구는 저희 집 주방에 쓸 겁니다. 즉, 똑같은 전구라고 하여도 내가 쓰이는 장소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말인즉슨 똑같은 제품은 사왔지만 구매한 장소가 다르고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케팅을 통해서 같은 제품을 팔지만 다른 시장성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소비자층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마케팅의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점포, 나는 다른 곳들과 무엇을 차별화두며 어떤 것들을 내가 개발하고 있고 어떤 아이디어에 어떤 타이밍에 맞게 저렇게 불이 들어오는 전구처럼 활활 불을 비춰줄 수 있을 것인지는 모든 대표님들의 조금 더 열린 생각과 직접 경험해본 고객의 경험 해부가 실제로 많은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마케팅의 가장 중요성은 마지막, 진정성입니다. 마케팅은 금액적으로 고객을 기만해서는 안 되고 고객을 마케팅적으로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하지 않으셔야 될 마케팅에 가장 하지 않으셔야 될 중요성, 바로 금액 내리고 올리기. 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다가가기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재화를 제품과 교환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의 요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런 것들을 가장 쉽게 생각해서 쉽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의하시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인지도 있는 브랜드가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진정성에 의해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함께 쌓아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꼭 상기하셔서 우리 회사에 맞는 나만의 마케팅 전략을 직접 이 프로세스 4단계로 꼭 풀어 헤쳐 보시는 것을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마케팅 활용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셨는데요. 저도 같이 소상공인이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번 이 진정성과 고객의 이 세그먼트를 언제나 생각합니다. 우리 몰의 차별성, 우리 점포의 차별화, 이 모든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장으로 고객들에게 아주 불빛나는 전구처럼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함께 들어주셨고요. 혹시 지금 본 강의로부터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강의도 들어주시고 두 번째 강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본 영상에 이제 차후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댓글을 통해서 답변을 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상공인 대표님 그리고 이 시대에서 지금 이 코비드19를 겪고 있는 전국에 계신 모든 대표님들, 마케팅을 통해서 새로운 전략이 우리에게 하나의 큰 축으로 성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생각과 그리고 시장성에서 조금 더 열정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이 여러분들의 회사에도 좋은 길을 열리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